이게 뭐냐? 이거 뭐 제가 뭐 예전에 대선 기간에는 맨날 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혹시 안 들으신 분이 있을까 봐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지만 뭐냐? 북한의 요구사항이죠. 6.15 14선언. 이겁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했을 때 나온 게 6.15 선언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했을 때 나온 게 14선언입니다. 왜 그러느냐? 북한 주장에 따르면 그래요. 제 해석이 아니고 북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15 선언 2항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통일을 한다고 해요. 통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선언도 이 6.15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그리고 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얘기는 제가 자세한 얘기는 빼고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때문에 북한은 6.15 선언 14선언을 이행하라고 합니다. 연방제를 하라는 거예요. 연방제. 연방제입니다. 자, 연방제가 뭐냐? 연방제 이런 거죠. 통일은 자유통일 아니면 적화통일이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통일은 태극기로 통일되는 북한에 다 자유가 들어가는 자유통일이 되든가 이게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통일이고 북한에 맨날 얘기하는 슬로건 주체혁명, 조선혁명, 적화통일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부르게 되든가 아니면은 남한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절하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통일은 정확히 둘 중에 하나예요. 왜? 다른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건 통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냥 평화일 수 있지만 통일은 아니에요. 통일은 태극기, 인공기 둘 중에 하나로 깃발이 통일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방제는 뭐냐? 남한 북한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통일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남한 국회의원을 그대로 뽑아서 통일의회가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 통일의회는 뭐냐? 한번 가정해보면 300명 정도의 통일국회의원들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 때 남한은 인구가 북한보다 많으니까 남한 국회의원들이 쭈루룩 정당 1, 2, 3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알죠?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당은 조선노동당이 되죠. 당연하죠? 아시겠죠? 모르는 분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딴 분한테. 왜? 인구가 많으니까 남한의 국회의원은 많지만 남한은 자유롭게 뽑잖아요. 남한은 남한식으로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대표를 남한은 남한식으로 뽑고 북한은 북한식으로 뽑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런 식으로 뽑잖아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할 때 투표용지 뒤에 보면은 후보자 이름이 한 명밖에 인쇄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 투표를 해야 됩니다. 반대 의사 표시할 수가 없어요. 반대 의사 표시하려면 싹싹 긋고 그 다음에 당 간부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반대 의사 표시를 못 하는데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유가 없는 저 체제를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너희를 대표 100명 뽑아. 우리도 150명 뽑을 테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한반도 전체에서는 북한 대표가 일단 100명이 나오죠. 그리고 남한에 북한 좋아하는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합치면 그냥 한반도는 그냥 북한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제는 뭐냐? 평화통일은 평화통일이에요. 평화통일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화적으로 적화통일이 되는 거니까. 평화적으로 적화될 수 있어요. 이게 연방제입니다. 북한은 사전에 정치 사전에 연방제가 뭐냐? 공산주의 하기 위한 과도 단계라고 돼 있어요. 레닌이 만들어낸 게 연방제예요. 저 소련 혁명했던 김일성이 천재여서 만든 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다양하게 있을 때는 연방제 통해서 공산화시켜야 된다라고 레닌이 얘기해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혁명 전략이에요. 근데 이 연방제인데 연방제를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려연방제라고 부릅니다. 김일성이 고려연방제를 만들었는데 북한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북한의 매체들 출처가 나와 있는데 북한의 모든 매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일성이 만든 게 연방제, 고려연방제인데 이걸 발전하고 구현한 게 6.15 14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15 14선언을 이행하면 김일성이 통일 노선이 관철되기 때문에 고려연방제로 들어가서 주체혁명이 완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6.15 14는 북한 표현에 따르면 남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북한 표현에 따르면 적화통일 과도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적어도 북한 표현에 따르면 이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나오죠. 낮은 단계 연방제. 그 낮은 단계는 뭐고 높은 단계는 뭐고 고려연방제는 뭐냐? 연방제인데요. 예전에 2000년 6.15 선언을 맺은 다음에 북한의 조평동 서기국장이라는 자가 이게 북한의 높은 당 간부죠. 북한의 적화통일 부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안경호라는 자가 북한 내부에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설을 친절하게 해줬어요. 공식적인 연설입니다. 뭐냐?
우리가 2000년도 6.15 선언을 통해서 나온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고려연방제로 가야 되는데, 고려연방제로 가서 주체혁명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즉 적화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남한의 물리적인 장벽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낮은 단계를 한번 거쳐서 가자. 그래서 6.15 선언에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북한이. 물리적 장벽이 대표적인 게 뭐죠? 미군이죠, 미군. 그러니까 고려연방제로 곧장 들어가기에는 남한에 장벽들이 많아요. 교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죽자 사자 막 싸우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테니까 이게 장벽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 6.15 선언에 나와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한 5년쯤 거치다가 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도 없애고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남한에 있는 교회들도 다 부패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박살을 내버리고 그런 다음에 고려연방제로 그러면은 주체혁명이 완성된다고 북한이 주장합니다. 북한 주장이에요. 대한민국에 많은 이 6.15 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지할 수 있어요. 지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만은 지지할 수 있죠. 김정은이 보니까 뚱뚱하고 말이야, 인심도 좋아 보이고 같이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이게 결국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한 열흘 됐나요? 해가무 정상회의를 하면서 드레스덴에서 선언을 했죠. 이 드레스덴 선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드레스덴이라는 데가 독일 통일의 진앙지 중에 하나였죠. 동독, 서도하고 동독하고 나눠져 있다가 동독 지역에 민주화 시위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저렇게 난리치는 것도 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기초하는 경우가 영향받은 게 많은데, 독일 통일의 예를 따라가겠다. 독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로 자유통일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독이 붕괴되고 서독에 편입됐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되고 한국에 편입되는 그런 통일을 상정한 거예요. 이게 독일 통일이 모델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게다가 동독의 민주화 기지였던 드레스덴에 가서 통일 선언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더 난리가 난 거죠. 너 자유통일 하려는 거지, 흡수통일 하려는 거지. 실제로 이 드레스덴 선언문을 보면은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Wir sind ein Volk, 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 가야 된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요. 굉장히 감성 터치를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독일 통일도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것이다, 독일 통일의 예를 계속 들면서 이 안에 자유 통일해야 된다 얘기를 안 넣었어요. 물론 저는 한계는 인정을 합니다. 왜? 그 얘기하면 난리 날 거예요. 북한도 난리 날 거고 남한의 종북 세력, 6.15 세력들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가뜩이나 복잡한데 이제 이 선언 자유 통일을 하자라고 딱 넣어버리면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2번인가 했었거든요. 난리 났었어요, 난리. 좀 웃긴 나라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원칙을 얘기하는데 난리 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나 여러 가지 제한, 여러 가지 핸디캡 속에서 나온 선언이고 국제적인 환경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래서 자유통일하자는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이 A4지 3장 도전되는 이 선언문을 보면은 자유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제가 딱 몇 개 좀 인용을 해볼게요. 드레스덴을 자유로운 공기가 가득하고 풍요가 넘치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런 거예요. 평양 가가지고 평양도 자유의 도시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독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열정을 막지 못했다.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뤄냈다. 자유로운 한반도가 돼야 된다. 자유 통일은 얘기 안 했지만 우회적으로 자유로운 한반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한 겁니다. 꼼수죠. 예. 결국 자유 통일인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단지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한계들, 왜 문제가 너무 많아졌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지금. 통일하기엔. 그건 왜 그러느냐? 북한이 망해가는 것만큼 그 저항 요소들도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빛이 커지는 것처럼 어둠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혼자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에 문제는 뭔고 하니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박근혜 대통령 믿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믿지 마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정치인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믿지 마세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이 다 해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믿지 말라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람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중보의 대상이에요.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지 이 양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영주주의, 영주의. 이 인본주의의 가장 지독한 형태입니다. 근데 대통령 자신을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신앙은 아닙니다. 자,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한계도 많은 좋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드레스덴 선언에 인권에 대한 얘기는 없죠. 탈북자들 강제 송환이라든가 한반도 자유가 북한 인민들에게 가야 된다라든가 북한 인민들이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해야 된다든가 이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어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북한에 자극할 것 같아서 또 국내 정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뺀 것 같습니다. 그런 한계는 있죠. 그리고 육자회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육자회담도 전제 조건은 달았어요. 육자회담이라는 게 2003년에서 2007년까지 6나라가 모여서 북한의 핵 문제를 폐기시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핵 폐기 못 시켰죠. 북한의 핵무기 만들기 위한 자금 주고 시간 주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중국이 주도했기 때문에. 중국은 이래두고만 저래두고만이니까. 그래서 이 육자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이 변화가 선행돼야 돼요. 그냥 육자회담 자체에서는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고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하기 위한 시간과 자금을 벌어주는데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육자회담에 복구해라. 라고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였어요. 이게 하나하나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북한에 대한 지원 얘기, 북한을 지원하고 영유아 지원하고 그리고 임신부 지원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나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실제로 독일식이 될지 아니면 과거에 햇볕 정책이 될지 이건 몰라요. 이건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과거에 그냥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독일식으로 동독의 정치범들을 데리고 왔듯이 북한의 정치범들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대북 지원을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릅니다. 이건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건데 그러나 기대하는 거는 지금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들 굉장히 많죠. 국군 포로가 지금 살아있는 분이 한 177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국군 포로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한 명도 못 데려갔잖아요. 전쟁 납북자 6.25 전쟁 기간에 납북된 사람들이 8만 명 정도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도 꽤 될 거예요. 전후 납북자 어부들 같은 경우는 한 516명 지금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면 그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햇볕 정책이나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인 지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드레스덴 선언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원론적이고 개괄적인 얘기만 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지금 있는 상황들 북한의 핵 문제 소형화라든가 아니면은 6.15 14선언을 북한이 계속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인식들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알 수 없어요. 앞으로 3년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이거는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쉽지 않다. 대통령이 분명히 하나님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북한을 자유와 민주화시키는 정보화 혁명, 자유화 혁명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 북한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의 대북 자유의 방송 같은 거 휴전선 근처에서 자유의 방송, 스피커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 북한 주민들, 북한 군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심전도 있고 북한의 대북 삐라 날리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남한의 전단 안에다가 남한의 물품 같은 건 어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밤에 뿌려도 돼요. 너희들은 무인 비행기 날려라. 우리는 삐라 날린다고 하면서. 자, 그러나 지금 이 드레스덴 선언이라든가 이런 모든 수단들이 지금 김정은의 상황을 볼 때 거의 반미치광이기 때문에
모두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드레스덴 선언도 북한이 거절해버렸죠. 아예 공식적으로 북한이 지구 밖으로 박근혜를 집어던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은 거절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플랜 B가 나와야 돼요. 북한의 이러한 우리가 선의로 한다고 하지만 알아요. 북한도 자유가 8번이나 들어간 드레스덴 선언, 대북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숨겨진 조건들이 다 있죠.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그거 보면 이거는 북한을 완전히 쪼개기 위한 거구나 라고 느낄 만한, 특히나 독일 통일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 그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플랜 B가 있어야 되잖아요. 플랜 B는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플랜 B가 만약 없다면 우리는 계속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플랜 A만 계속 얘기하다가 시간이 가버리잖아요. 시간은 북한 편이에요. 그러다 3년 가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마 2018년 대선 무렵에서 북한이 이제 소용화돼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조선 같은 거 하나 위에다가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한반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돌오돌 떨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면서 평화 세력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평화 세력이 뭐예요? 북한하고 타협하자는 사람들이죠. 6.15 선언, 14선언, 연방제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북한하고 협상하자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집권할 겁니다. 그럼 집권하면 6.15, 14 연방제로 가겠죠. 가면 물론 고려연방제까지 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김정은이 정상이 아니니까 한미 연합사 없어지고 한미 군사동맹 없어지고 사실상 형해화돼 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안전핀을 하나씩 뽑아버리는 건데 6.15 14선언이 이게 곧장 적화통일이다.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단계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게 되죠. 북한 구원하고 북한 해방하는 건 이제 멀어져 버려요. 북한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됩니다.